네, 지역별로 현재 상황 어떤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그리고 이재승 기자와 태풍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동해안 쪽으로 지금 바짝 붙어서 북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떨어진 상태입니까? 현재는 그대로 그 동해안과 거의 붙어서 네. 북진하는 상태로 삼척까지는요. 그런 다음에 삼척에서 바다 쪽으로 빠지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승 기자, 현재 이동 속도는 어때요? 네, 현재 태풍 하이슨 이동 속도는 시속 한 41km 정도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7시 반 기준으로 봤을 때 부산 남쪽 약 40km 해상에서 북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태풍의 중심 부근에는 초속 한 40m 정도의 강한 바람을 불고 있어서 강한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미 태풍의 앞부분에 형성된 비구름대 영향으로 또 제주도는 물론이고 남해안, 또 경상도 곳곳에 비바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비가 현재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대략 아침 무렵인데요. 경남 거제에서는 초속 38.2m의 강풍이 관측이 돼서 현재까지는 하이슨으로 인해서 가장 강하게 순간 최대 풍속을 기록한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는 좀 더 바람의 세기가 더 강하게 부는 곳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센터장님, 한때 이 태풍 하이선 태풍의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5번째 단계인 초강력 단계까지 갔다가 지금은 3번째 단계로 조금 세력이 약화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오후에 초강력 태풍까지 최대 풍속이 55m까지 발달을 했었죠. 네. 발달했다가 이제 어제 49m, 어제 낮엔 49m 정도로 매우 강한 태풍 정도로 낮아졌고요. 현재는 중심부근이 40m 정도로 강한 태풍으로 계속 세력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네, 세력이 약화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실제로 이 발생해서 올라왔던 그 괌 북쪽 해상이 굉장히 그 해상도도 높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닷물 깊이까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선 초강력 태풍까지 발생을 했는데 일단 북위 25도를 넘어오면서부터는 딥스 그러니까 그 26도 이상인 해수 온도가 7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뜨거운 물의 깊이가 말이죠. 네, 그러면 강력한 태풍 같은 건 한 150m까지 뒤집거든요. 용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태풍이 이동 속도가 빠르지 않다 보니까 계속 차가운 물이 올라오면서 오히려 북상하면서 사실은 보통 태풍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8도 올라올 때까지는 발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태풍은 그때서부터 약화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력이 약화된다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기상청 예상으로는 이제 1시간 뒤에 부산으로 상륙할 때는 최대 풍속이 39m 정도로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삼척에서 빠져나가는 시간대에는 37m 정도. 다음에 오늘 저녁 6시죠. 강릉 북동쪽 해상 원산 앞바다 쪽으로 나갈 때가 32m 정도로 약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에 근접할 때가 초속 39m면 여전히 강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지난번 그 마이삭 9호 태풍 마이삭이 부산 인근에 들어왔을 때가 초속 39m 네. 똑같았고요. 중심 기압도 960 헥토파스칼 이번과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매미하고 비슷한 정도의 강도입니다. 네, 초속 33m부터 44m 사이를 강 정도로 보고 그 밑에 22m에서 33m 사이가 중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강에서 중 정도로 약화되면서 북한 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군요. 일단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을 때는 강한 상태입니다. 네. 저 풍속이 약간씩 줄어들지만 강한 상태로 가다가 결국 이제 강릉을 넘어서서 동해안 원산 쪽으로 나갈 때부터 중정도의 세력으로 약화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 네, 겁니다. 이재승 기자, 오늘 하루 전국 모든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이라고 앞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태풍의 반경이 그만큼 넓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풍의 강풍 반경은 하이슨 같은 경우 현재 300km를 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가 서에서 동쪽으로 보통 300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단 한반도 전체가 다 커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태풍 하이슨이 올라오면서 현재 가깝게 지나는 곳, 그러니까 강원 영동과 또 경상도 쪽에서는 초속 40m 정도의 4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고 태풍이 동해상을 따라서 올라오기 때문에 태풍의 위험반원이라고 하죠. 오른쪽 네. 같은 경우는 현재 울릉도 독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울릉도 독도 같은 경우는 초속 40m가 아니라 초속 50m 이상의 그런 강한 바람도 현재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해안 쪽, 또 울릉도 독도는 좀 더 심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곳에서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고 또 그 밖의 지역에서도 태풍이 지나기 때문에
초속 뭐 40m까지 되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서울동 수도권 또 내륙 쪽에서도 초속 20m 안팎의 그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강우량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영동과 경상도 쪽 이런 쪽에서는 오늘까지 최대 400mm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안 최대 400mm 이상의 그런 폭우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센터장님, 태풍의 반경은 보통 비구름대의 크기 뭐 이걸 기준으로 결정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바람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까? 실제로 이제 기상청에서는 태풍의 크기를 갖다가 이제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보통 이 바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구름의 역입니다. 그 크기를 갖다가 해서 아웃프로가 들어가는 비구름의 영역을 해서 이제 300km 이상에서 500km까지는 이제 중형 태풍, 500km 이상을 대형 태풍, 800km 이상을 최대형 태풍으로 구분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 구분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고 이제 폭풍 반경, 태풍 반, 이제 강풍 반경이죠. 그러니까 폭풍 반경 같은 경우는 중심 최대 풍속이 25m 이상의 영향을 주는 구역. 그다음에 15m 이상의 바람이 부는 것을 이제 강풍 영역으로 구분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한반도 전체가 강풍 영역에 다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15m 이상. 지금 이제 현재 기상청 예측대로 올라온다면은 거제 정도에서부터 삼척까지입니다. 삼척을 연결한 선 그 동쪽 지역은 폭풍 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심 최대 풍속이 25m니까 이재승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지역 동해안 지역은 최대 순간 풍속 같은 경우는 40m가 넘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네. 앞으로 1시간쯤 뒤인 오전 9시에 부산에 가장 가깝게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속 39m 정도의 강풍이 예상되는 겁니다. 이 초속 39m라고 하면 뭐 지붕이라든지 기와장이 날아가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풍력계급에서 가장 예전에는 가장 강한 바람을 싹쓸바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걸 다 싹 쓸어버린다 그래서 그게 32m입니다. 초속. 그러니까 32m만 돼도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나무들은 다 뽑히거든요. 그러니까 40m로 하면 사람은 실제로 거의 날아갑니다. 큰 바위도 굴러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0m로 하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난주 고층 빌딩이 밀집되어 있는 부산 해운대 쪽에서 유리창들이 많이 깨졌잖아요. 오늘도 역시 그런 위험이 크다고 봐야 되겠군요. 거의 뭐 지금 마이삭과 강도가 거의 비슷하고요. 위성이나 레이더로 지금 보더라도 바람도 상당히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가장 강할 때가 일단 그 동의도에 올라올 때가 가장 강한데 현재는 아직 한 40m, 40km 정도 남쪽에 있는데도 거제 같은 데는 한 38m 정도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상당히 그 해운대 쪽 LCT라든가 이런 고층에서는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보셨지만은 이 빌딩풍 같은 것이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딩풍이라고 하는 것은 빌딩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으면서 바람의 길이 제대로 뚫리지 못하고 혼란스럽게 되는 상황을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 이 빌딩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바람의 통로가 좁아지니까 바람은 강해지겠죠, 당연히. 근데 그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바람과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바람도 있고 중간에 와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바람이 불게 되는데 그런 바람들이 실제로 굉장히 가속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지난번에 그 해운대에서 관측한 것과 LCT, 이제 해운대 LCT 이쪽과 관측한 것을 보면 거의 2배 정도 바람 차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풍속이 강한데 실제로 이 바람이 강하다는 것은 풍속의 압력이 강하다는 걸 뜻합니다. 유리창이 깨진다는 것은 결국 압력이 와서 이 강한 압력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40m, 초속 40m 정도 들어오면은 한 450kg 정도의 풍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계속 불면 결국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현재로서 뭐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에도 뭐 피해들이 있었고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까요? 지금은 이제 뭐 지금에서야 뭐 대비할 건 없죠. 일단은 뭐 선제로 지난번에 이제 마이삭으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 분들도 미리 다 창틀 다 고정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진짜 커튼 다 치셔갖고 혹시 깨지더라도 2차 피해만 막는 것이 중요하고 절대로 지금 부산 같은 경우 8시 정도, 9시 정도에 상륙을 한다면 출근 시간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출근도 정말 하지 않고 가급적 외출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리창이 깨지지 않도록 뭐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현재로서는 그 대비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강풍이 몰아칠 때는 가능하면 유리창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시는 것이 안전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유리창이 깨지게 되면 비싼 데서 들어오는 것이 그 풍속과 마찬가지로 날아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창틀을 갖다 고정을 하고 테이프를 완전히 창틀까지 같이 잇고 네, 문에만 유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다 그렇게 고정을 하더라도 더 강할 경우 깨집니다. 그러니까 커튼을 다 치라고 얘기하는 건 일단 비산이 되더라도 커튼 쪽에서 부서져 막을 내리기 수 때문에 있으니까요. 막아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건물 외벽에 뭐 시설물들이 떨어진다거나 뭐 유리창이 깨져서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인도를 지나거나 길거리를 지나실 때는 반드시 좀 그 건물에서 멀리 좀 떨어져서 걷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많이 외출해야 한다면 그러면 고층 건물 근처는 가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대도시에는 이 빌딩 때문에 굉장히 구조물 같은 것들이 많이 네. 날아다니고 이제 비산물이라고 하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 지역은 가급적 멀리 떨어져서 걸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재승 기자, 현재 태풍의 위치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일단 일본 쪽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조금 벗어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뭐 아직까지는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아직까지 영향권 안에 있습니까? 이제 부산 앞바다 쪽에 부산 앞바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앞바다, 부산 남동쪽 약 40km 해상을 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정도면은 또 태풍이 앞바다를 지난다는 말은 결국 태풍의 오른쪽 위험 반원이 일본 쪽이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본 규슈 쪽 그리고 조금 더 위쪽까지도 태풍 영향권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고 또 비도 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태풍이 완전히 부산 앞바다를 통과해서 동해안으로 올라가 버린다면 네. 오전 9시 이후가 되겠죠. 그 이후가 되면 이제 조금씩 이제 이 일본 쪽은 영향을 좀 벗어날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현재까지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부산 앞바다를 통과하는 시점 자체가 조금씩 기상청 예보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부산 앞바다 약 80km 해상을 지난다라고 했다가 오늘 새벽에는 뭐 부산 앞바다 40km라고 네. 했다가 조금 전에 다시 또 부산 앞바다 50km 앞을 지난다라고 했습니다. 아하. 조금씩 10km, 50, 뭐 그렇군요. 30km 이렇게 좀 차이가 나고 있어서 결국은 이게 부산 앞바다를 통과한다는 말이 뭐 상륙한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유력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 조금씩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뭐 일단 오전까지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는 동해안을 벗어나서 쭉 올라갈 때까지 종일 태풍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본 지역에는 태풍의 최고 등급인 초강력 상태에서 태풍이 접근을 했기 때문에 초비상에 걸렸던 상황이고요. 피해도 잇따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의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